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까지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목요일인 오늘은 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이와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은 좀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원자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주시는데 오늘은 금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일단 금 가격 최근에 대한 동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최근에 이제 가격이 상승세를 갖다가 작년 하반기까지 봤었을 때는 이어오다가 요 최근에는 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상장된 금 현물 가격 기준으로 온스당 2,000불 선에서 등락을 갖다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모습을 갖다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좀 금리단의 영향이 좀 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즉 12월 FOMC에서도 아시다시피 의사록상 우리가 금리가 이제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가 됐었지만은 언제 인하될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가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실망감으로 적용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 네. 특히나 페드단에서도 정책위원들이 페드의 아직 일종의 물가를 잡기 위한 스탠스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발언들이 나와줬습니다. 금은 아시다시피 명목금리랑 이제 실질금리랑 역의 상관관계인데, 근데 이 금리단에서는 명목금리가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왔었죠. 근데 이 실질금리단에서 어떻게 보면 되돌림 현상이 금리단에서 나타나 주면서 결국 금단에서는 역의 상관관계, 금단에서는 조정이 나타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가다놓는 모습들이 연출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일단은 금 가격이 좀 2,000달러 선 정도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약간은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금 가격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예,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너무 섣부르게 좀 어떻게 보면 반영해 왔었기 때문에 금 가격단에서 이 같은 부분이 상승했던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어쨌든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6월 이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시장에서도 그렇겠지만 저희 하우스단에서도 이번 6월 인하에 대해서는 6월 이후 때 인하에 대해서는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봐주고 있고, 정책금리단에서 그러면은 6월 이후 때 인하가 된다면은 지금이야 단기적으로 조정 구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 볼 수 있겠고, 시장에서도 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금단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성, 즉 정책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그 방향성을 감안하면은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스당 2,000불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2,100불 선으로 상향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2,100달러 선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금을 볼 때 보통 달러랑도 비교를 많이 하던데 안전자산이 좀 대표적인 그런 성격으로서 달러의 흐름이나 금의 관계는 좀 어떻게 될까요? 예, 금과 달러는 기본적으로 역의 상관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국 원자재, 금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는 달러와 표시자산입니다. 달러와 표시자산이라는 뜻은 결국 이 원자재를 살 때 우리가 달러화로 거래를 갖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글로벌 모든 원자재들이 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해지는 경우에는 그 말즉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자재를 사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달러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달러와 원자재는 그래서 서로 디커플링이라는 사실이겠고, 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역의 상관관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이 금과 어떻게 보면 좀 달러와의 관계라 볼 수 있겠고, 그 네. 달러화는 아시다시피 결국 미국의 경기가 유럽이나 여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강할 때 결정된다라는 요인단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저희가 좀 지표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금이 또 어떤 영향들을 받게 될까요? 경제지표단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용지표라든가 미국의
또는 이제 재고순환지수라던가 또는 부동산 경기지수 이 같은 부분들을 갖다 같이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달러에 영향을 갖다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가지표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물가가 여전히 더 높게 나타난다면은 페드 단에선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딜레이 될 것이고 네. 그 딜레이 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금리 단에서 버티는 부분들이 단기 금리 단에서 결과적으로 달러화 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버티는 그림들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그 같은 경기 지표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달러보다는 금이 훨씬 더 매력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주실까요? 예,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왜 그렇게 바라보냐면은 일단 달러와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된 금 가격만 놓고 봤었을 때는 뭔가 박스권에 갇힌 답답한 연출이 되면서 달러화가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다시 또 반등하려는 움직들을 갖다가 놓고 봐줬었을 때 우리는 금이 확실히 안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달러화를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의 생각이고 달러화 이외에 즉 빗달러 통화를 갖다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라면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금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금의 투자가 매력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달러화는 지금 원화라던가 또는 유로화라던가 특히 엔화 단에서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좀 더 뭔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같은 견조한 모습 결국 미국이 여전히 경기 둔화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위에 있는 상황. 미국 이외의 국가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 달러가 버티는 그림들이 연출되고 있죠. 네. 그럼 그 같은 상황에서 그럼 달러화를 투자할 것이냐? 그것도 약간 애매한 것이죠. 미국이 여전히 약간 슬로우 다운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 텐데 빗달러 통화를 갖다 들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에 대한 절하 가능성이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다 보니 그럼 달러로 가전이 애매해서 금으로 간다라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 현물 가격이 일본 상장된 엔화 표시 금 현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계속해서 달려가지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로의 그림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엔화라던가 원화라던가 이 같은 빗달러 통화를 갖다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라면은 해당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금 현물 ETF 같은 애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상장된 금 ETF라던가 또는 우리나라나 또는 일본에 상장된 금 ETF 간의 성과가 서로 차이가 발생하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금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각 상장된 ETF나 뭐 펀드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인 건가요?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려면은 좀 그리고 또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라면은 ETF 같은 것들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 같은 네.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인민은행 측에서도 계속해서 좀 금을 사들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금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있기는 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은행들은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이미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 2022년 하반기 때부터 금을 갖다가 매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2022년 9월 달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 매입에 나서기 시작했었고 작년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금을 매수하고 있었죠. 그 같은 이유는 결국 이제 금리 단에서 우리가 좀 상단이 점점 막혀지겠구나라고 접근해서 금을 갖다 매집하기 시작했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의 이 같은 금 행보에 있어서도 금 매입 행보에 있어서도 사실 이것이 뭐 금 가격을 갖다가 막 자극할 만한 동의는 되지는 못해요. 네. 다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중앙은행들의 이 같은 스탠스를 갖다가 바라봤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좀 뭔가 금리단에서 이제 목에 확실히 찼구나. 정책금리단에서 인상하기에는 좀 더 어렵겠구나. 이런 식으로 인지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올해 한 해 동안의 금 가격이 좀 어떤 플로우를 보이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들도 함께 주세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올해 상반기 동안을 봤었을 때는 여전히 금이 매력적이라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금이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겠지만은 오히려 그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겠고 명목금리가 되돌림 현상 나타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것이 저가 매수의 기회. 어쨌든 중요한 점은 6월 이후부터 금리를 갖다가 인하한다라는 스탠스를 감안한다면은 결국 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금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 단에서는
연료비 단에서 물가 부담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금도 매력적이면 금광기업이 오히려 3분기 때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가 이 같은 방향성으로 빗달러 통화에 있어서 포지션을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오히려 해당 국가에 상장되어 있는 금현물, ETP 같은 이 같은 금융 상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통화에 있어서의 절하 부분을 갖다가 통화의 가치의 불확실성을 해지해주는 수단으로서도 우리가 같이 염두에서 지켜봐보자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지에 대한 수단으로서 금연물 ETF 금융상품을 또 주목해 보셔가지고 함께 좀 투자 전략을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고요. 저희 살짝 틀어서 다른 산업용 금속 쪽으로 뭐 구리 가격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구리 쪽은 요즘 약간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예, 구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반등이 나와줬었던 요인을 살펴보면은 사실 뭐 중국단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그림도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회복되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중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부동산 경기 지표들이 그래도 나름 조금씩 바닥을 갖다 제대로 다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 거래량도 과거 5년 레인지 안으로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완벽하게 회복되기까지는 시차가 걸린다라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중요한 점은 중국이 점점 바닥을 다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광산단에서 남미 쪽에서 일부 광산들이 뭐 꼬브레 이제 파나마라든가 이 같은 아무래도 광산들이 폐쇄됐다라는 리스크들이라든가 이 같은 부분들이 구리단에서 자극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구리단에서는 여전히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좀 여전히 뭔가 큰 기대를 갖기는 여전히 어렵다. 왜? 글로벌 경기단에서 선진국단에서 특히나 수요단에서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특히 부동산이 여전히 회복되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 본다면은 결국 내구재 수요도 위축돼 있고 내구재를 운반해주는 수요들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원자재단에서 특히 구리단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막혀있는 답답한 그림. 오히려 구리단에서 매력적으로 보면은 올해 하반기 특히나 올해 4분기 오히려 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군요. 구리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 원자재에 대한 그럼 투자 전략을 좀 주신다면 지금으로서는 금이 가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예, 금도 매력적이겠고요. 저희 단에서는 뭐 금도 매력적이겠지만은 사실 올해 상반기로 놓고 봤었을 때 리튬 단에서의 관련된 기업들도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리튬 단에서는 뭐 중국계 기업들보다는 좀 더 중국의 경쟁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네. 그 같은 이유를 살펴본다면은 아무래도 리튬 단에서 가격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 리튬을 갖다가 생산하는 탄산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들 단에서 특히 중국계 기업들 단에서는 자기들의 생산병을 훼손하는 그림들이 점점 나타나주고 있고 네. 하위 25%부터 하위 40%까지의 기업들이 생산 비용 단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리스크에 노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글렌코어가 아연 광산을 감산했었던 것 때처럼 네. 수요가 아니라 공급단에서 가격을 갖다 밀어올렸었을 때의 효과 마치 오펙 플러스가 감산하면 그 수혜를 셰일이 가져가듯이 이 같은 부분 중국의 감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중국의 감산이 정말 얼마나 본격화될지 그리고 이것이 수혜 반대급부의 수혜로 중국 이외의 경쟁자들이 가져갈지에 대한 여부 이 같은 부분도 리튬 단에서 매력적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좀 포착해야 되지 않겠는가 금과 마찬가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에 대한 투자는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으로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리튬에 대한 투자 방법은 뭐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는 쪽이 있을까요?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예, 뭐 ETP도 존재하긴 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ETP도 있겠고 개별 종목 단에서도 사실 뭐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도 있을 테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주제가 금이었으니까요. 금에 대해서 물론 ETF 쪽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주시기는 했지만 현물이나 이런 걸 거래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KRX 통해서 뭐 현물 거래 갖다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물단에서도 아예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 부분이라던가 또는 이제 보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테고 네. 특히 이게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은
다만 이제 거래가 좀 더 우리가 어쨌든 만약 차익을 갖다 목표로 갖다가 한다면은 ETP가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으로 좀 더 훨씬 용이하게 원활하게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지성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ETF라서 이 같은 부분을 제가 앞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광기업에 대한 투자는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금광기업에 대해서도 저는 올해 하반기 단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 상장되어 있는 금광기업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하반기 때 특히 3분기 때는 금 ETF보다는 금광기업 ETF가 상대 성과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 네. 그 같은 이유는 연료비 단에서 부담이 아무래도 금광기업들이 완화되면은 생산 비용 단의 마진의 개선과 금 가격의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수혜를 갖다 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금 현물 ETF보다는 훨씬 더 금광기업 ETF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올해 있어서 3분기경에는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접근해서 바라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사실 오늘 좀 이슈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쪽과 비교를 해주신다면 금이나 비트코인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사실 이게 제가 하우스단에서를 갖다 접근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두 자산 모두 다 긍정적인 자산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모두 다 자산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두 자산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해지 차원에서 매력적인 자산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금은 사실 과거에 근본이자라는 리스크를 이미 반영해 왔었다라는 사실이겠고 네. 반대로 비트코인은 한 번도 규제를 갖다가 중앙은행단에서라든가 금융당국단에서 받아온 적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같은 부분 단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약간의 차이, 그 같은 고민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있어서 추가적인 질문까지 함께 드렸습니다. 원자재에 대한 투자 전략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오늘 대신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슈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지수는 역시나 약간의 상승, 소폭의 상승으로 CPI 물가를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든지 앞서서 있었던 관련돼서 또 TSMC 실적이 나온다든지 오늘 여러 가지 좀 관련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 체킹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